안녕하세요, 레오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많이 따라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특히 5강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비탈이잖아요. 그래서 5강이 많이 어려워서 제가 강의를 많이 준비하려고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강의 업로드가 좀 늦어진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얘기해 주시는 이제 그 빛이 반사되는 그런 문제를 많이 개선하고 있어서 최대한 빛의 반사율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빛이 이 방 안에서 저기 맨 천장 중앙에 있다 보니까 이게 막 확 반사가 되더라고요. 저도 영상을 보니까 너무 심해서 최대한 줄여서 여기만 조금 하야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양해 부탁드리고, 저는 더 앞으로 신경 써서 영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5강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5강에서 이제 오비탈을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들을 풀기 전에 오비탈을 너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런 좀 스킬 같은 거라든지 이제 필수 개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편이랑 문구편 또 나눠서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강을 단단하게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수통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적 원자 모양과 전자 배치했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배웠었지만 이제 현대적 모양에서는 오비탈이라고 했었죠. 오비탈이 뭐냐? 즉 전자의 발견 확률 궤도함수라고 했어요. 전자가 실제로 거기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한 확률을 되는 거지 실제 거기 전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비탈이라는 것은 확률 궤도함수다, 확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표현이 되는 모양이 이제 그 전자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s 오비탈이 있고 두 번째 p 오비탈이라는 게 있죠, 맞죠?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겠지만 s 오비탈에서 이제 생긴 모양은 어떻게 되죠? 얘는 공 모양이죠. 공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p 오비탈은 r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즉, 여기에서 이 오비탈이라는 게 이 특수한 상태에서 어떤 오비탈의 모양이 이제 공 모양과 R형 모양, 즉 이런 모양의 전자 궤도 함수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에 전자들이 존재한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을 부른다라고 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얘들이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부양자수, 즉 방향자수에 대해서 결정된다는 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일단 하나만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s 오비탈은 뭘 나타내는 것이다? 주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안 보일 수도 있나요? 그래서 주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얘는 주기예요, 주기. 주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s 오비탈 나왔으면 주기랑 관련된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s 오비탈 개수,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또는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 둘 다 될 수 있어요, 맞죠?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또는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 둘 다 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가. 일단 우리는 양자수를 먼저 배워야지 이 오비탈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자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이 오비탈에 들어있는 오비탈의 어떤 특정 오비탈에 대해서 주양자수, 부양자수 이런 애들을 통해서 이제 전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전자가 어떻게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표현할 때 우리는 원래는 이 오비탈 모양에서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를 표현하지만 우리는 임의로 양자라는 걸 통해서 표현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양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얘들 박스로 표현하고, 이렇게 박스 안에 이제 전자들을 이렇게 위아래 또는 이렇게 하나만 있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양자수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박스로 표현하거나, 또는 여러분이라고 배웠었죠? 1s2, 2s2 뭐 이런 식으로, 뭐 2p3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양자로 표현하는 거다, 양자수로 표현하는 거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표현하는 건데, 요것들이 얘네들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얘들 구성 원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주양자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주양자수는 이 오비탈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비탈에서 크기를 결정하는 거죠. 오비탈 크기, 이 모든 것들은 오비탈을 결정지는 것인데,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비탈이 크냐 작냐, 즉 1s라는 놈이 있고 2s라는 놈이 있는데 1s보다 2s가 더 큰 오비탈이에요, 맞죠? 크기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껍질을 나타내는 거죠. 전자 껍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전자 껍질, 즉 이 n이라는 것은 주양자수랑은 전자 껍질이기 때문에, 즉 같은 말로 아까 전에 주기라고 얘기했었죠. 뒤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s 오비탈은 주기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마찬가지로 주양자수가 s 오비탈과 연관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기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좀 이따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즉 주양자수는 앞에 있는 주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 적혀있는 1, 2, 2라는 것이 즉 주기를 바로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거는 직접적인 요소고 s 오비탈 자체는 간접적인 요소가 됩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비탈의 크기다. 크기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1번 껍질, 2번 껍질, 즉 K 껍질, L 껍질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있고 부양자수는 뭘 나타내는 거죠?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지금 오비탈 모양 위에 썼죠. 자,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공 모양과 R형 모양 이렇게 이겠습니다. 자, 우리는 외워야 될 거 고교 과정에서 S 오비탈과 P 오비탈 말고 없어요. 다른 오비탈은 뭐 배우더라도 뭐 D 오비탈, F 오비탈 이런 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원자 문헌 20번까지만 하기 때문에 수능 과정에서 우리가 알 거는 공 모양, R형 모양, 즉 S 오비탈, P 오비탈만 보면 돼요. 모양을 결정짓는 거죠, 모양.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 자기 양자수는 뭐냐? 오비탈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비탈이 방향을 있어요. 오비탈이 방향을 가지고 있다. 오비탈이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3차원 함수, 자 이게 3차원처럼 보이는가요? 모르겠네요. 3차원입니다. 여기 3차원, 즉 X축, Y축, Z축 이렇게 있다 싶시다. 이렇게 치면요. 이 예를 들어서 S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입체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 그림이 입체 있죠? 요번에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책 있는 거 잘 보세요. 이게 3차원 입체 표현인데 입체 위치에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있는 거예요. 근데 S 오비탈은 공 모양, 즉 공 모양이라고 나타냈지만 실제는 구인 거예요. 구. 이렇게 공이 이렇게 입체의 공간에 이렇게 또 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다 똑같기 때문에 얘는 뭐 자기 양자수가 없다 이렇게 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근데 만약에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R형 모양이라 했죠. R형 모양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맞죠?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근데 R형 모양이 요 X축 라인으로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Y축 모양으로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Z축 모양으로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세 가지가 생길 수도 있죠. 즉 X축, Y축, Z축 입체축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높이 맞죠?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세 가지 입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하죠. 세 가지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P 오비탈부터는 어떻게 되죠? 이런 거 배우셨죠? 여러분은 PX, PY, PZ 이렇게 작게 쓰인 거 배웠죠? 그게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양자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스핀 자기 양자수라고 돼 있는데 스핀 자기 양자수라는 거는 이 전자가 그래 있다고 그 전자 확률이 얘들이 이렇게 있어. 근데 그 전자를 하면서 관찰했더니만 전자가 위로 뺑 도냐 아래로 뺑 도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위로 이렇게 뺑 도냐 아래로 뺑 도냐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위아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전자의 스핀 방향입니다. 전자 스핀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전자 스핀 방향인데 이 전자 스핀 방향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 중요한 게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표현해요. 즉 전자라는 게 실제로 존재를 하는데 그게 위로 방향이면 플러스 2분의 1, 아래 방향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플러스 2분의 1,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로 스핀 자기 양자수를 갖는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는 그렇게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양자수, 즉 K껍질, L껍질, M껍질 사실 그 다음에 이제 N껍질까지 있는데 4번까지는 우리 제일 대표적인 K, L, M까지만 봅시다. 그리고 그 뒤에 남아있는 것도 똑같이 푸시면 돼요. 그냥 어차피 우리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만 볼 거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어떻게 이제 이렇게 보고 문제로 실전 적용하는 것도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먼저 K껍질에는 주양자수가 1이겠네요. 맞죠? 왜? K껍질이 1번 껍질이니까 L껍질은 어떻게 되죠? 주양자수가 2가 되겠고요. M껍질은 주양자수가 3이 되겠네요. 자, 방위양자수가 있습니다. 방위양자수. 방위양자수라는 건 뭐라 했죠?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라 했어요. 자, 공모양과 R형 모양이 있습니다. 공모양과 R형 모양이 있는데 방위양자수가 공모양인 이 S 오비탈은 0을 갖고요. 즉 0을 가질 수 있고요. 얘는 1을 갖습니다. 자, 1이 뭐죠? P 오비탈이에요. 자, 잘 기억하세요. 방위양자수, 즉 방위양자수가 부양자수 같은 말이에요. 다르게 적혀 있을 수도 있는데 방위양자수, 부양자수 같은 말이에요. 맞죠? 근데 S 오비탈은 이 방위양자수가 0을 갖고 P 오비탈은 이 방위양자수가 1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도 많이 헷갈렸었는데 방위양자수가 방향 아니에요. 방위양자수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기 양자수가 방향을 결정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자, N값이 하면요. 여기도 0이 생길 수 있고 여기도 1이 생길 수 있고 여기 플러스 2까지 생길 수 있어요. 즉 3D 오비탈까지 있는데 그거는 4주기 21번 이후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아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자, 오비탈 다시 볼게요. 자, 다시 보면 정리하면 1번에 자, 주양수가 1이고 방향자수가 0이다. 즉 이거는 뭐죠? 1S 오비탈이죠. 이렇게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1S 오비탈 얘는 어떻게 되죠? 2S 오비탈
얘는 2p 오비탈, 즉 얘는 3s 오비탈, 3p 오비탈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자기항대수가 있어요. 자기항대수. 자기항대수는 뭐라 했죠? 방향을 정짓는다고 했어요. 방향을 정짓는 거. 자기항대수는 뭐 어떻게 숫자를 되냐? 얘는 s 오비탈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0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s이기 때문에 0일 거고. 자,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자, 자기항대수를 이제 세 가지로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이제 여기서 되는 건 x축을 마이너스 1, y축을 0, z축을 1 이런 식으로 임의로 부여해서 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자기 양자수가 방향을 정짓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0, 마이너스 1, 0,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 주실 게 뭐냐면 이게 여기서 1로 갈수록 특징이 보여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 세 가지만 해서 여러분의 특징 잡고 이것도 밑에 특징을 잡아볼게요. 자, 주양자수가 1이라고 했어요. 주양자수가 1. 그렇다는 말은 방향자수가 1개가 나와요. 맞죠?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잘 보시면. 그래서 주양자수가 1이면 주양자수 번호 개수만큼 방향자수가 개수가 나와요. 신기하죠? 맞죠? 그래서 이게 2면 2개가 나오고 3이면 3개가 나와요. 맞죠?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 방향자수가 0이냐 1이냐 이렇게 결정되는데 이건 잘 보시면 요거는 좀 더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자, 어떻게 지어지냐? 여기는 방향자수, 여기 적혀있는 이 방향자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요거부터 보시면 이 방향자수 숫자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정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에요. 다시 뭐야? 요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ml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l부터 여기는 ml이라는 것이 l까지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즉 뭐냐 얘기면 얘가 0이니까 0 하나만 나오죠. 근데 1이면 사이에 있는 거 마이너스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는 마이너스 1, 0, 1인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라 했었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 0, 1인 거예요. 즉 3개가 나오죠. 맞죠? 3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도 1, 마이너스 1, 0, 1인 거예요. 근데 얘가 2죠. 물론 우리는 3D 오비탈을 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얘도 볼 수 있다면 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즉 5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총 말할 수 있는 오비탈 개수는 어떻게 되죠? 이제 얘는 오비탈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고 오비탈 개수로 따지면 얘는 방향 3개라서 3개가 나오고 얘는 방향이 5개라서 5개 나오는 거죠. 다시 보시면 1개, 1개, 3개, 1개, 3개, 5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개수만큼 우리는 앞으로 박스를 그릴 겁니다. 여기는 박스. 이 박스를 그릴 거예요. 앞으로. 자, 어떻게 하냐. 근데 오비탈 수에 지금 n제곱이 여기 있어요. n제곱이 뭐냐. 주양자수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오비탈 수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여기서 뭐죠? 주양자수가 1인 애들한테는 오비탈 수가 1개 나오고, 즉 n제곱이죠. 주양자수가 2인 애들한테는 총 오비탈 수가 합해서 4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n제곱이죠. 자, 다시 주양자수가 3인 애들 같은 경우에는 1, 4, 5, 3개 나오죠. 그러니까 총 9개가 나오는 거죠. 아, 근데 요거는 중요하신 게 요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3D 오비탈이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3D 오비탈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요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3인 거지 주기가 3주기를 세는 건 아니에요.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반드시 여기 n제곱인 게 주양자수지 주기를 바로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주기가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 2번 요거 제외하고가 주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비탈 수를 나타낼 땐 주양자수를 대입하는 거지 여기 뒤에 3D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기를 넣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주기를 넣고 여긴 주기를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 착각하시면 안 된다. 요것만 하나 주의하게 얘기하시고 마지막으로 최대 허용 전자수라는 거는 2n제곱으로 되어 있죠. 왜 그렇죠? 스핀 방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핀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얘가 2가 될 거예요. 맞죠? 여기 생기는 건 예를 들어서 1s 플러스 v, 1s 마이너스 v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이제 여기다가 적어놓고 어떤 뭐 오비탈이 예를 들어서 뭐 1s 있다 싶시다. 1s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1s 2 이런 식으로 적는단 말이에요. 1s 오비탈이 2개 들어있다. 그럼 여기 안에서 적을 때는 따로 뽑아서 플러스 2분의 1 갈로 마이너스 2분의 1 갈로 이런 식으로 써야 작게. 그래서 2개가 있다. 즉 2개 있고요. 여기서 2개, 여기서는 6개 되겠네요. 여긴 2개, 6개, 10개 돼서 즉 합쳐서 여긴 2개, 여긴 8개, 여기는 18개가 되죠. 그러니까 즉 2n 제곱개수만큼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앞에 있는 공식으로 그냥 따라서 맞춰주면 되겠지만 실제로 이 공식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비탈 문제를 푸실 때 모든 걸 다 표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걸 표현할 수 있고 이게 뭐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울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어요. 이 오비탈이 일반 기본적인 그냥 개화를 여러분들 정리한 거예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오비탈을 요렇게 실전 개념들을 저한테 배울 거예요. 그거를 앞에 다른 개념 하나 더 배우고 실전 개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지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전자배치 원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전자배치 원리라는 거는 세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싸움 원리 있고요. 그리고 파원리, 베타 원리, 폰트 규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자라는 게 오비탈이 만들어지는 거 아까 제 박스 얘기했었죠? 어쨌든 이 오비탈이 만들어질 때 이 박스 안에서 표현을 대부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에서 이 세 가지 원칙을 모두 만족을 해야지 자연계 존재한다고 했어요. 자, 뭐라 되어 있냐면 다시 자, 1번, 2번, 3번 표현했었죠. 이 1번과 2번과 3번 이 세 가지 규칙을 모두 만족을 해야지 자연계에 존재하고 안정한 상태이다. 즉 이걸 뭐라 하죠? 우리는 바닥 상태라고 부르죠. 바닥 상태. 에너지가 바닥 상태이다. 제일 안정한 상태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다시 한번 먼저 얘기했지만 싸움 원리랑 쿤트 규칙 두 가지 중에서 이 하나라도 위배가 된다. 즉 얘가 위배되거나 얘가 위배되거나 둘 다 위배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들뜬 상태가 돼서 에너지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두 번째 파원리 베타 원리가 얘가 만약에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런지 여러분들 한번 잠깐 이 개념을 다시 배우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싸움 원리라는 건 뭐라고 돼 있죠? 에너지가 낮은 곳에서부터 에너지가 전자가 채워질 때 에너지는 낮은 곳에서부터 채워져야 된다는 게 싸움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소 원자와 다전자 원자에 대한 개념을 배우셨을 텐데 수소 원자라는 건 뭐죠? 1s가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올 수 있는 모든 오비탈에서 표현하는데 무조건 에너지가 낮은 곳인데 같은 이런 주양자 수와 같은 애들끼리는 에너지 준위가 같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1s, 2s랑 2p는 같게 되고요. 다음 3s, 3d, 3p, 3d가 다 같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s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들 같은 에너지 준위 내에서는 같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할 거냐? 다음에 전자비치가 나왔다? 우린 처음에 싸움 원리 생각하면 수소 원자냐 다전자 원자냐? 그걸 여러분들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전자 원자에서 어떻게 표현되죠? 잘 보시면 1s, 2s, 2p, 3s, 3p 그 다음에 3d가 안 오고요. 그래서 우리 D 안 한다 했죠? 4s가 먼저 나오고 3D가 나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이게 중요하고 여러분들 내신 서술형에 낼 수 있죠. 왜 그러냐? 이런 거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자, 이 교과서에도 있고 수특에도 있고 모든 그림에 다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지는 순서를 싸움 원리로 지금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좀 깔끔해요. 어떻게 표현하냐? 대각선으로 가로지릅니다. 대각선으로. 어떻게 하죠? 첫 번째 1S, 그 다음에 2S, 그 다음에 2p, 자, 요거 먼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Z쪽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1s, 2s, 그 다음에 2p, 3s, 3p, 4s, 3d, 4p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1s, 그 다음에 2s, 2p, 3s, 3p, 4s, 3d, 4p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4d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즉 싸움 원리를 할 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정직이 있어요. 이 전자들이 나타내는 오비탈의 준위를 여러분들이 돼 있는 그 그림 같은 거를 한번 보시면 순서가 항상 이게 그냥 일직선으로 1s, 2s, 2p, 3s 이게 차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그재그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순서가 바뀐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3D 오비탈은 배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3p 다음에 4s, 즉 4s를 표현한 건 뭐죠? 19번에 있는 칼슘과 칼륨만 쓸 때 4s 오비탈에 하나, 두 개씩 들어간다. 즉 s 오비탈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때문에 4s만 하시고 3d는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 내실 때 선생님도 이런 거 낼 수 있단 말이에요. 4s랑 3d에서 왜 순서가 바뀝니까? 라고 하시면 이 다전자 원자에서 싸움 원리에 따라 싸움 원리 전자가 에너지가 차여질 때 이렇게 순서가 꺾이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일단 평소보다 여러분들 또박또박 얘기하도록 노력을 많이 할게요. 양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 파원리 베타 원리란 건 뭐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 자연계에 존재하는 애들. 자연계가 제일 핵심이죠. 파원리 베타 원리는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애들입니다. 자연계에서는 반드시 전자가 한 오비탈 안에라는 걸 말 생각할게요. 한 오비탈 안에 전자가 최대 2개가 들어간다. 최대 2개가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스핀이 반대여야 돼. 즉 스핀이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전자에서 어떻게 됐다? 최대 2개의 전자가 들어가면서 스핀이 반대가 돼야 된다.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만족시키지 않는 세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자, 2개가 위로 올라가 있는 놈들
이거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학교 선생님한테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 자,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들었고 인강 들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잘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자랑 여자랑 커플이 이렇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랑 있고요. 이 밑에 있는 건 여자라 생각해 봅시다. 위로 한 건 남자고 밑에 있는 건 여자라 생각하는데, 남자랑 둘이 같이 누워서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원래 침대에서 그렇게 하면 뭐 친구끼리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른들이 그러고 있으면 좀 이상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자 둘이서 같이 자는 것도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자랑 여자랑 잘 커플들이 둘이 잘 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상한 남자가 한 명 더 끼어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싸움이 일어나죠. 맞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들이 실제 우리 현실에서 존재하면 안 되는 일들인 거예요. 맞죠? 이렇게 말하면 또 논란이 될 수 있나? 죄송합니다. 일단 먼저 그런 아무런 이런 거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일반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도 둘이 같이 있으면 불편해. 아래로 밑에서도 불편해. 이런 거는 침대에서 같이 잠을 못 잔다고. 근데 위로 아래로 있는데 한 놈이 더 끼어들어가 좁아 터지겠어. 이거 세 개 다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애들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우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외워주시는데, 일단 저는 재밌게 한다는 재미를 위해서 한 거라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사과드릴게요. 그럼 오해하셨다면. 자, 일단 넘어가시고요. 자, 마지막 훈트 규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트 규칙 어떻게 되죠? 중요한 게 전자가 오비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다? 홀 전자수가 최대로 들어간다. 홀 전자수가 최대로 들어간다. 홀 전자수가 최대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때 이거를 학교에서 저도 배웠어요. 버스를 타는데 버스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에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한여름에 땡땡한 여름에 그냥 버스를 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는데 자리가 만약에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두 자리씩 이렇게 들어있는 자리나 세 자리씩 있는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빈 자리가 있는 데가 있고 사람이 한 사람 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빈 자리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있는 자리 옆에 다 앉지는 않죠. 왜? 불편하니까. 얘가 어떻게 되죠? 최대한 한 자리씩 앉다가 한 자리씩 있는 자리가 다 꽉 차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 자리, 두 자리 이렇게 사람 같이 앉는 자리에 앉게 되죠. 그게 사람들의 심리이고 이 전자들의 심리도 마찬가지라 그럽니다. 전자 심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전자 심리 있다는 건 말하면 어디서 하면 큰일 나요. 재미로 얘기하는 거고, 전자들도 홀 전자수가 최대로 된다. 즉 자기들이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를 만족시켜야 돼요. 모두 만족시켜야지 바닥 상태다. 그래서 처음 뭐라 했었죠? 그때 제가 모의고사 할 때도 얘기했는데 바닥, 발바닥이라 얘기했어요. 이거 너무 입에 붙어요. 제가 인강 들었을 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랑 말씀을 안 드리는데 바닥, 발바닥 외우시면 바닥, 발바닥 입이 잘 붙습니다.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면 발바닥 상태이다. 그래서 셋 중에서 이 두 개가 만족시키지 않으면 1번, 3번이 만족 안 하면 들뜬 상태. 이건 제가 붙인 거예요. 들뜬 이렇게 외우시고, 파울리 베타 원리 만족시키지 않으면 이게 만족이 안 된다, 위배된다 라고 하면 자연계 존재하지 않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를 얘기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왜 이거를 제가 갖고 왔냐, 그리고 미리 채워서 이렇게 예시를 안 보여드렸냐, 왜냐하면요 지금 수특에 지금 이 전자배치 원리에서 바닥 상태가 아니라 들뜬 상태 또는 자연계 존재하지 않는 이 파울리 베타 원리 만족하지 않은 이런 모든 사례들을 직접 표현해라 라고 하는 게 3점 수능 테스트에 너무 널렸어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만지고 조작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스타일들이 너무 확변했어요. 제가 작년 수특에서도 봤지만 그런 문제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다 바닥 상태에서 그냥 갖고 놀고 나중에 뒤에 오비탈 같은 거 이렇게 공식 같은 거 몇 개 외우고 그러면 됐었는데, 이것들을 표현을 직접 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직접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자, 지금 현재 갖고 왔습니다. 산소라는 대표적인 예시로 갖고 왔어요. 이 산소를 갖고 와서 너희들이 바닥 상태부터 표현해봐. 그럼 바닥 상태 어떻게 표현하죠? 일단 싸움 원리, 훈트 규칙 모두 만족시키면서 파울리 베타 원리처럼 이런 거 표현 안 하면 되는 거죠. 먼저 그렇게 표현해 볼게요. 일단 업스핀, 다운스핀, 업스핀, 다운스핀 표현해주고, 8번이니까 최대로 표현하려면 일단 8번이면 8개 표현해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훈트 규칙으로 들어가주고 그 다음에 하나 들어가야 되죠. 이게 뭐죠? 바닥 상태죠. 다 만족시키면 바닥, 발바닥이죠. 됐죠? 이게 이렇게 차는 거고, 이게 제일 쉬울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싸움 원리 만족 안 하는 거 한번 그려봐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이거 학교 내신에도 이렇게 서술형을 낼 수 있어요. 싸움 원리 만족 안 하는 거 한번 그려봐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하나, 둘, 세 개 넣고 싸움 원리 만족 안 하니까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비워도 돼요. 여기 비워도 되고 여기 비워서 표현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여기 비워서 이로 넣어줘도 돼요. 두 개 비워도 되고 하나 비워도 되고 일단 하나만 비우게 되면 이거는 들뜬 상태, 즉 싸움 원리가 위배됐어요. 싸움 원리 위배되었다. 싸 위라 적을게요. 싸움 원리가 위배되었다. 여기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죠. 이러면 싸움 원리가 위배된 거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현재 8번은 다전자 원자이기 때문에 싸움 원리를 만족시켜야 돼요. 이거 아니라도 만족시켜야 되지만 일단 8번이기 때문에 다전자 원자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비어있네? 아 이거 싸움 원리 위배됐네? 근데 내가 이거 직접 그릴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이걸 표현하고 그릴 수 있어야 돼요. 3점 테스트 문제에서 이거 스스로 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파울리 베타 원리 만족 안 하는 거 한번 표현해볼까? 그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여기 똑같이 적어놓고 여기다가 그냥 뭐 업 두 개 표현해보자. 그리고 뭐 이렇게 업만 있는 거, 여기 업 두 개 있는 거 이런 거 하나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파울리 베타 원리 위배된 거다. 파울리 베타 원리를 위배한 거다. 자 그럼 얘는 뭐냐?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거라 얘기했어요. 얘는 들뜬 상태인데 얘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얘 같은 경우에 들어갔다? 아 너는 없어. 자연계 없는 거야. 이건 인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두 개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마지막으로 우리 훈두 규칙 만족 안 하는 거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해주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로 들어가면 되는데 홀 전자수가 최대가 돼야 하는데 홀 전자수가 남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되죠. 이렇게 두 개 들어가면 되죠. 즉 홀 전자수가 원래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불구하고 우리 버스에가 일부러 빈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친구들끼리 우리 둘이 같이 붙여서 가자라고 아니면 연인들끼리 같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같이 붙어 있는 상태, 즉 이 상태에서는 들뜬 상태가 된다. 이 같은 경우에는 훈트 규칙이 위배돼서 들뜬 상태가 된다 라고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모든 네 가지 모든 이런 전자비치 모양을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수업 쪽에서는 이걸 표현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의고사 트렌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지금 일단 3월 4월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문제인데 수특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스스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개념 잘 정리하시고 싹 지우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개념들을 좀 배워볼, 실전 문제 푸는 개념 스킬들을 좀 배워볼 건데, 첫 번째, 주양자수와 방향자수의 조합. 요게 너무 많이 이제 좀 트렌드가 되었어요. 이제 제가 그 오비탈이라는 걸 저희 세대부터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문제들이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지금 수특에도 나오고 있죠, 맞죠? 군데군데 좀 한 30-40%씩 끼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양자수랑 방향자수를 가지고 표현해서 조합을 시키고 있어요. 즉 뭐냐? n이랑 l 합 또는 n이랑 l의 차를 표현해서 여기 나올 수 있는 오비탈이 어떤 게 있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 n이랑 l이랑 더해서 1인 애들은 자 1이랑 0이 되고 0이랑 1이랑 건 안 되죠. 물론 마이너스 1은 음수도 안 되죠. 맞죠? 우리는 자연수 내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n이 1이고 l이 0인 것, 즉 뭐죠? 1s 오비탈이 가능하죠. 두 번째, 자 n이랑 l이랑 더해서 2다. 1p 오비탈은 말이 안 되죠. 1, 1에서 1p는 없으니까 우리는 2p부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2s 오비탈이 되겠네요. 그래서 세 번째, n이랑 l 더해서 3인 거는 3이랑 0에서 3s도 있고 2랑 1에서 2p도 있죠. 그래서 2p랑 3s 두 개가 있고요. 자 n이랑 l이 있으면요 어떻게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3p 오비탈, 즉 3이랑 1이 있고요. 4s 오비탈이 있겠네요. 즉 뭐죠? 여러분들이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을 봤다. n 더하기 l이 3이다. 그러면 2p랑 3s. 요게 지금 수특에 나왔죠? 이것도 나왔나요? 아 이게 나왔지 싶어요. 이게 나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기억하는데 2p랑 3s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즉 얘들 아니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n 더하기 l 더하기 뭐 딴 거 주어지고 이렇게 뭐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틀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여기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을 자연수를 넣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걸 찾아보라 이 말인 거예요. 추론해보라 이 말인 겁니다. 두 번째, n이랑 1이랑 빼서 3이다. 이래서 그러면 4랑 1 넣으면 되죠. 그래서 4s 오비탈이 가능하고요. 4랑 1이니까 4p 오비탈이겠네요. 죄송합니다. 4p가 되겠네요. 4랑 1 넣으면 되죠. 4랑 1이니까 4p 오비탈. 근데 우리 4p는 안 배워요. 그러니까 이건 알 필요 없고. 자, 뭐가 있죠? 3이랑 0 넣어서 3s 오비탈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 다음 이게 빼서 2가 되는 거. 4랑 2는 일단 우리 뺍시다. 그럼 3이랑 1 나올 수 있죠. 3이랑 1이면 3p 오비탈. 그 다음 2랑 0이면 2s 오비탈이 가능하겠네요. 자, 보시면 여기랑 지금 n-l이 2인 것 요런 사례들 2s랑 3p인 거. 지금 n 더하기 l이 3인 거, 2p랑 3s인 거 지금 두 가지 있죠. 즉
여기는 2랑 3 가지고 2주기 3주기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 이거 둘 다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수특에.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는 수특에 나왔으니까 또 뭐 이것은 딴 데 나올 수도 있나 이런 생각 들고 좀 오만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요렇게 두 개를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게 두 개라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 이 오비탈에서 들어있는 전자수 다 보셔야 됩니다. 일리로 다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좀 빨리 찾는 방법을 또 요거와 요거가 또 결부시켜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먼저 5번 여기서부터 봅니다. 홀드 전자수랑 원자가스 전자수의 조합이에요. 이번에는 홀드 전자수랑 원자가스 전자수. 자, 홀드 전자수가 어떤 거 했었죠? 자, 전자가 들어갈 때마다 위아래에 있는 그런 배치 모양이 있어요. 근데 위랑 아래를 고르게 이렇게 들어갔을 때 하나만 있는 걸 홀드 전자수라고 하고 두 개 있는 거를 전자쌍이라고 부르죠. 맞죠? 그래서 홀드 전자수와 원자가 전자수를 조합을 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 자 요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절대값이 있는 거. 절대값 원자가 전자수 빼기 홀드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 플러스 홀드 전자수 요거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제가 얘기한 거 외우라고 하는 거 꼭 외워주세요. 이거는 추론해서 찾으시면 돼요. 사실 외운 건 아닌데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일단 만들어진 원리부터 볼게요. 홀드 전자수 차례 들어갑니다. 자, 홀드 전자수 찾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종이랑 관련된 거예요. 자, 이거 미리 적으시면 자, 위에 여기 보일라는 모르겠네요. 일단 밑에 적을까요? 그러면 얘들은 뭐냐? 주기에 관계없이 조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주기에 관계없이 조기 결정한다고 지금 크게 적어놨어요. 조기 결정한다고 얘기했어요. 조기 결정한다. 주기 결정이 아니라 조기 결정한다. 그러니까 조기 1쪽부터 18쪽까지 중에서 이 조기 결정 짓는다라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기 결정 지어요.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조기 결정한 게 즉 5번 말하는 거예요. 5번. 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드 전자수 만드는 방법은 자, 이렇게 여기다 적을게요. 박스. 이쪽에 보일라나? 박스 있을 때 1S랑 2P랑 이런 식으로 해서 2S랑 2P 이렇게 칩시다. 그러니까 S 오비탈, P 오비탈. 요게 한 세트죠.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그럼 처음에 들어갑니다. 홀드 전자수 한 개 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1.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들어가면 쌍돼서 홀드 전자 없죠? 0. 우리 바닥 상태 보는 거예요. 바닥 상태. 물론 들뜬 상태면 달라져요. 바닥 상태 보는 겁니다. 하나, 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1. 자, 여기 하나에 더 들어가서 1. 여기 2겠네. 2. 여기 한 개 더 들어가서 3. 그럼 여기 한 개 들어가면 줄어들죠? 여기 쌍이 됐죠? 그래서 2. 여기 한 개 들어가면 1. 여기 한 개 들어가면 0.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홀드 전자수도 중요하죠. 이것도 이제 세미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저 홀드 전자수 어떻게 나오죠? 10, 1, 2, 3, 2, 1, 0. 어떻게 한다고요? 10, 1, 2, 3, 2, 1, 0.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10, 1, 2, 3, 2, 1, 0 나오셔야 돼요. 홀드 전자수. 홀드 전자수 하면 10, 1, 2, 3, 2, 1, 0. 즉, 나올 수 있는 숫자가 0, 1, 2, 3 중에 하나다. 라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특별하게 우리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홀드 전자수가 1이다, 1쪽, 13쪽, 17쪽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홀드 전자수가 1이다, 1쪽, 13쪽, 17쪽. 뭐라 했죠? 1쪽, 13쪽, 17쪽 이렇게 나와야 되죠. 홀드 전자수가 빵이야? 2족이랑 18족이네. 2족이랑 18족이네. 저 안 보고 오고 있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홀드 전자수 3이야? 어떻게 해야 돼? 15족이야. 15족이야. 15족. 이게 15족일 때 2족이 질소, 3족이 인 이렇게까지 나오셔야 돼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한번 보셨죠, 제가? 이 숫자 같은 거 지금 바로바로 즉석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연습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한다? 10, 1, 2, 3, 1, 0 딱 적어놓고 하세요. 홀드 전자 나왔다? 10, 1, 2, 3, 1, 0 적어놓는데 얘들 나오면 사실 외우시고요. 홀드 전자수랑 다른 것들이 섞여있다. 그러면 10, 1, 2, 3, 1, 0 깔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시겠죠? 10, 1, 2, 3, 1, 0 꼭 외우시고요. 원자와 전자수는 이미 배우셔서 아실 거예요. 1, 2, 3, 4, 5, 6, 7 5, 6, 7 빵이죠. 8 아니죠. 8인 거는 최외곽 전자가 8이지 원자과 전자는 반응 안 하니까 빵이죠. 이건 말 안 되는 거 알죠? 왜? 비활성 이체. 귀족이라서 그렇다. 뭐에 통합값 배우셨을 거예요. 그 다음 원자과 전자수랑 홀드 전자 여기서 이렇게 뺄 거예요. 절대값 하시면 이게 빼시면 빵이고요. 여기 빼시면 2고요. 여기 빼시면 2고요. 2고요. 여기 2고요. 4고 6이고 빵입니다. 자, 어떻게 외우냐? 0, 2, 2, 2, 4, 6, 0. 자, 외워도 어떻게 하냐? 0, 2, 2, 2, 4, 6, 0. 자, 외울 때 다시 잘 보세요. 0, 2, 2, 2, 4, 6, 0. 자, 2를 4번 했어요. 2를 4번 해야 돼요. 0, 2, 2, 2, 4, 6, 0. 강조하셔야 돼요. 2, 2, 2, 2, 4, 6, 0.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바보같이 외웠어요. 자, 이게 좀 적용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합을 해볼게요. 둘이 더하면 2, 둘이 더하면 2, 둘이 더하면 4, 둘이 더하면 6이죠. 그 다음 8, 8, 8 빵이에요. 자, 외울 때 2, 2, 4, 6, 8, 8, 8, 2, 6, 4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웃기다. 자, 2, 2, 4, 6, 8, 8, 8 빵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한다? 2, 2, 4, 6, 8, 8, 8 빵
다시 2246888빵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하냐? 0, 22460 0, 22460 합은 2246888 888빵 이렇게 써요. 좀 빵이 됐어요. 2246888빵 이렇게 하네요. 빵 이렇게 총 쏘듯이. 아 죄송합니다. 누가 봐도 너무 웃겨요.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외워줍니다. 이 리듬을 하세요. 자, 0, 22460 이렇게 하고요. 2246888빵 이렇게 외우면 외워집니다. 제가 저만의 스킬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따라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외웠을 때 스킬로 잘 외워져요, 이게. 정리하시면 잘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6번째, 이게 너무 중요하죠?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랑 관련된 게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자수 또는 오비탈수 많이 나오죠. 자, 이게 말 바꿔내는 거예요. 다 보세요. S오비탈 또는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핵심이죠. 물어본 게 전자수예요. 또는 다음번에 할 거, 그 다음에 넘어갈 거 뭐죠?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럼 얘가 해당하는 대상이죠. 목적어가 누군지 봐야 되는 거예요. 전자수이기 때문에 우리 전자수 먼저 볼 겁니다. 채워지는 거 먼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예를 보면요. 차례 들어 일단 우리는 분소부터 볼 건데 왜냐하면 S오비탈이랑 P오비탈 둘 다 있는 걸 적기 위해서 그럴 겁니다. 어떻게 하냐? 일단 1S, 2P, 2S 1S 한 개, 두 개, 2S 한 개, 두 개 이렇게 하고요. 말 잘못했어요. 그 전에. 자, 그 다음 2P 한 개부터 들어갑니다. 위로 한 개 들어가죠. 어떻게 되냐? 그러면 S오비탈과 P오비탈의 비율을 적을 거예요. 우린 비율을 적을 겁니다. 여기 지금 비율을 물어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비율을 물어봅니다. 그럼 S오비탈 4개 있고 1개 있죠. 즉 4대1 맞아요. 이렇게 S 대 P죠. 4대1이죠. 두 번째, 이렇게 밑으로 여기 아니죠. 아이고, 잘못 적었네요. 이렇게 아니고 홀전자 최대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맞죠? 그러면 4,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들어가면 4, 3 이렇게 들어간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4, 4, 4, 5, 4, 6 이렇게 들어간 거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N부터는 어떻게 돼요? 여기 들어가죠 이렇게. 그럼 S오비탈이 들어갔죠? 그러면 5, 6 그리고 여기는 6, 6 이렇게 되겠죠? 6, 6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P오비탈 들어가죠? 그러면 6개 들어가죠? 6, 7, 6, 8, 6, 9, 6, 10 이렇게 됩니다. 맞죠? 마지막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업스핀, 다운스핀 구분 안 하고 여기 한 개, 두 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마지막에. 여기는 여기 61, 62까지 가야겠네요. 61, 62까지 가고 7, 12, 8, 12까지 하면 마무리예요. 전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외울 때 제가 인강 선생님 이렇게 외웠어요. 41, 42, 43, 44, 45, 46, 66 이렇게 하는데 좀 빨리 못 하겠더라고요. 41, 42, 43, 44, 45, 46, 56, 66, 67, 8, 69, 60, 61, 62, 70, 82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여러분 통으로 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질소 43, 인 69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숫자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염소 61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61 여기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또 여러분들 이제 2단원부터 바로 준비하셔야 될 게 많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수능을 했으니까 좀 정리가 되겠지만 여러분들 내신하기 전에 5월달부터 이걸 준비를 하셔야지 6월달에 보시면 크게 피 볼 수 있어요. 이거 속도가 안 나면 문제를 못 풀어요. 문제는 다 내가 알고 다 풀 수 있는데 속도가 안 나서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세팅을 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스킬로 하셔야 될 게 자, S오비탈과 P오비탈 수의 비율이 1인 놈이랑 1.5 즉 2분의 3인 애들이 갑자기 이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이제 좀 1이라 즉 이게 뭐죠? S오비탈과 P오비탈이 같은 애랑 얘는 1대 1.5, 2대 3의 비율이다. 요런 애들이 좀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 우리 문제 만든 사람이 잘 생각해보세요. 문제 만든 사람을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문제 만든 사람이 이런 거를 좀 깔끔하게 1 나온 애들이냐? 이런 애들 나오는 거나 좀 규칙이 좀 특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60일 이런 걸 보고 문제 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실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1인 애들이랑 기분 3인 애들이 조금 좀 이렇게 특이해서 우리 좀 많이 볼 것 같다. 그리고 문제도 나오거든요. 특히 1인 애들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독서특에도 나왔죠? 모의고사도 나왔어요. 이거 맞죠? 1인 애들. 자, 1 찾아보시면 같은 애들 4, 4 이렇게 있죠. 4, 4 지금. 그거 어떻게 있죠? 6, 6 들어있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산소랑 마그네슘이에요. 제가 인강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해볼게요. 너무 웃겨. 자, S오비탈과 P오비탈이 1인 애들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웃겨요. 그게. 제가 똑같이 따라 해볼게요. 이거 좀 그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합니다. 아시겠죠? 산소랑 마그네슘이 있어요. 그 둘이 같죠? 어떻게 외우냐? 1이다. 오 마이 갓 이렇게 외웁니다. 오 마이 갓 어떻게 외운다? 오 마이 갓이라고 외웁니다. 아 진짜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S오비탈 P오비탈 1이다. 오 마이 갓. 자 전자수와 같은 거예요. 전자수. 오 마이 갓.
오마이갓 두 개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건 어떻게 있죠? 얘는 2죽이고 얘는 3죽이네. 아, 그러면 2죽이다 예, 3죽이다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또 우리 뭐 홀드너스 있네. 홀드너스가 0보다 커. 예, 2조. 홀드너스 2네요. 16조. 맞죠? 2네. 홀드너스 빵이야? 너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원자가 전자수가 4보다 커. 얘야. 4보다 작아? 얘야. 이런 식으로 정보를 더 하나 던져주고 둘 중에 뭐야? 라고 찾아낼 수 있게 여러분들께 문제를 드린 겁니다. 문제 스타일 이해되시나요? 이 기출에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자, 두 번째.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비율이 2대3인 애들이 있어요. 2대3. 자, 2대3. S 오비탈이 2고 그 다음에 3이에요. 자, 보시면요. 자, 여기 오면 네온이 지금 있죠. 자, 네온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4대6이죠. 2대3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인이 이렇게 6대9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칼슘이 8대12로 있어요. 이게 2대3이죠. 그래서 네온, 인, 칼슘 있어요. 자, 발음 나는 대로 갑니다. 자, 배우시는 그대로 갑니다. 여기 적어볼게요. 네온, 인, 칼슘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또 어떻게 하냐? 네파카. 여러분들 약간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런 거 겨울에 방한복으로 입으시는 거 있잖아요. 파카 입는다 하잖아요. 맞죠? 파카 두꺼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 많은 거. 그건 네파카라고 그래요. 내가 네파카 입는다. 네파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너무 저 이게 수능 때까지 이렇게 외웠어요. 오마이갓 네파카. 오마이갓 네파카. 저 지금 새벽에 진짜 웃으면서 뭐 앉으신지 모르겠는데. 자, 오마이갓 네파카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너무 입에 착착 붙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른 문과를 아무리 많이 봐도 제가 봤던 그분께 진짜 너무 잘 외워져요. 그래서 오마이갓 네파카. 이거 제가 공부했던 거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오마이갓 네파카.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다. 특히 오마이갓이 너무 많이 나온다. 오마이갓 놀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깔끔하게 이거 보시고 그 전에 제가 하나 여기 지우고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 작년 수특이었지 싶어요. 여기 5분에 적어놓고. 자, 여기 작년 수특이라는 거 어디였는가 모르겠는데 어찌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갖고 왔는데, 자, 문제 보시면 다음은 2, 3주기 바닥 상태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전자수 비를 나타낸 것이다. 전자수 비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가나. 됐죠? 자, 가와 나는 S 오비탈 수가 다르고 보자마자 어떻게 되죠? 저 처음에 얘기했었죠? S 오비탈이 다르다. 이게 뭐가 되죠? 주기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다 했었죠. 주기가.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D 오비탈 안 들어가고 하니까 주기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2, 3주기 안에니까 주기가 다르고 홀드너 수 보자마자 뭐 해야 되죠? 0, 1, 2, 3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문제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홀드너 수 0, 1, 2, 3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가와 나가 이렇게 비가 되어 있다. 근데 A와 B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잠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 좀 안 적었는데, 자,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요거 하나 적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때 4일 이렇게 쭉 적어놨던 거 있었죠? S 오비탈, P 오비탈, B 돼 있는 거. 8번부터 20번. 즉, 산소부터 칼슘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무조건 P 오비탈의 전자수가 S 오비탈 전자수랑 비교하면 S 오비탈 전자수보다요 잘리지 않겠죠. S 오비탈 전자수보다 크거나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즉 1이거나 1보다 클 수 있다 이 말이죠. 비교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계시죠. 자, 근데 그러면 A랑 B 중에서 S 오비탈과 P 오비탈 중 하나라고 했다는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예를 들어서 막 그 산소보다 작은 그런 원자가 아닌 이상 여기는 A와 B가 자리가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A를 우리가 S 오비탈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대부분은요.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죠. 게다가 우리 방금 했는 거 있어요. 일단 보시면 S 오비탈, P 오비탈 이렇게 적어주시면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비율이 1대1이네요. 지금 1대1이죠. 1대1이면 어떻게 방금 했던 건 뭐죠? Oh my god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얘는 2대 5분의 3이죠. 그러니까 2대 3이죠. 2대 3인 비율. 얘는 뭐죠? OK, S 오비탈, P 오비탈. 역으로 지금 3대 2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여기 S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2대 3이 되는 거죠. 네파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라 했었죠? S 오비탈의 수가 다르다. 즉 주기가 다르다. 얘는 뭐죠? 2주기, 3주기. 얘는 2주기, 3주기, 3주기네. 그럼 하나가 2주기면 하나가 3주기여야 되네요. 맞죠? 주기가 다르다. S 오비탈 수가 다르다가 있기 때문에 맞죠? 자, 오비탈 수는 좀 이따 또 할 겁니다. 홀드너 수가 나가 가보다 큽니다. 홀드너 수를 비교합니다. 근데 홀드너 수가 나가 더 커야 돼요. 근데 나와 보시면 자, 내용 같은 경우 홀드너 수가 어떻게 되죠? 18쪽 빵이죠. 자, E는 3이죠. 칼슘 어떻게 돼요? 얘도 빵이에요.
그럼 일단 우리가 제외적으로 얘랑 얘가 안 되네라는 것부터 잡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를 잡아주시고 인이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두 번째, 얘 봅니다. 홀즈나스 어떻게 돼요? 얘는 2, 얘는 어떻게 돼요? 빵이죠. 이게 빵이네. 자, 그러면 홀즈나수가 일단은 얘보다 조금 큰 건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조건, S오비탈, 즉 주기가 달라야 되네요. S오비탈 수가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주기가 달라야 됩니다. 맞죠? 얘가 주기가 3주기이기 때문에 얘가 마그네슘이 안 돼요. 왜? 얘도 3주기니까, 즉 2주기인 얘가 돼야겠네요. 즉 얘는 산소, 얘는 인, OP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 이거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다. 잘 아시고요. 자, 예제 보여드리고요. 다음 문제 또 유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싹 지우고 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7번, 8번, 9번을 외워야 되고요. 여러분들 일단 7번, 8번은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특에 많았던 유형이 작년 수특이 아니라 작년 수완에 이게 좀 ner렸었어요. 전자쌍이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좀 너무 유행했었는데 요번 수특은 이건 안 나왔어요. 수특은 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일단 얘들은 기본적으로 바닥 상태일 때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얘들 여러분들 외우시면 빨리 풀린 건 맞는데 물론 모의고사에도 이것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미 얘들 쪽에서 여러분들 이거 외우시면 무조건 다 빨리 풀리는 거여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들뜬 상태, 즉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싸움 원리랑 홈트 규칙이 어긋나는 그런 거를 전자비치를 딱 던져주면서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시는 게 좀 무력화될 수도 있어요. 문제 푸시면서.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스피드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모의고사에는 일단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일단 어긋나는 그런 형태들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특 보시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한 절반 정도, 3점 테스트 절반 정도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요거부터 정리해 볼게요. 전자들이는 오비탈 수 먼저 있는데 이제 오비탈 수가 목적어가 되죠. 오비탈 수 돼 있는데 자, 오비탈 수가 나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오비탈 수 만드는 거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다시 여기다 그려볼게요. 다시 하나, 자, 둘 이렇게 3개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3개 그려주시고 마지막에 한 개 또 있죠. 잘리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1S, 2S, 2P, 3S, 3P, 4S 이렇게 돼 있죠. 글씨가 이렇게 되었네. 자, 근데 이렇게 쭉 있는데 S 오비탈은 하나씩 되고 P 오비탈은 하나 해서 총 3개씩 늘어나죠. 하나 내려갈 때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보면서 할 거예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라고 할 겁니다. 일단 처음에 기본적으로 2개 있을 것이고 우리는 2주기부터 볼 거예요. 일단 얘는 1S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일단 여기부터 볼게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 1개, 2개 이렇게 하죠. 즉, 이 전자 2개 들어갈 동안에는 2라고 돼요. 자, 노란색으로 적어볼게요. 자, 2 이렇게 하죠. 2개. 이 원리를 이해하시고 외우시면 편합니다. 2, 3, 4, 5 이렇게 하죠. 3, 4, 5 갑니다. P 오비탈 한 개씩 늘었죠. 맞아요? 그리고 하나, 둘, 셋. 즉, 5, 5 그대로 유지되죠. 자, 다음 3S에 하나, 2개에서 계속 6이죠. 6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1개, 2개, 3개 하면서 7, 8, 9 되는 거 맞아요? 7, 8, 9 되고 1개 들어가면서 9, 9 이렇게 하죠. 그대로죠. 그 다음에 여기서 1개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10, 여기가 끝이죠. 여기까지 끝.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하냐? 2, 3, 4, 5, 6, 7, 8, 9, 9, 10 이렇게 외웠어요. 다시 이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제가 이것도 강의 선생님 들으면서 따라 한 건데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외우면 돼요. 외울 때. 그래서 요 입에 오시면 빨리 됩니다. 다시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갑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전체로 있는 P 오비탈 수 마찬가지입니다. P는 여기서 요거 2개만 보는 거죠. 즉, 여기 2개만 보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여기 2개 쌓일 때까지는 P 오비탈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정 어떻게 되죠? 여기서 전자 들어있는 오비탈 수에서 P 오비탈 수 어떻게 되니까 S 오비탈 수를 빼줘야 될 거예요. S 오비탈 나오는 걸 빼주면 돼요. 처음에 0, 0으로 가는 거죠. 맞죠? 여기 2개, 여기 0, 0, 1, 2, 3으로 가죠. 1, 2, 3, 0, 0, 1, 2, 3, 그리고 3, 3, 3이 그대로 가죠. 그리고 여기 들어갈 때까지도 2개 붙죠. 그러니까 3, 3이죠. 그래서 3, 3, 그럼 여기는 들어갈 때 4, 5, 6으로 늘어난 거 맞죠? 그래서 4, 5, 6, 6 가고요. 여기도 늘어날 때 S 오비탈이니까 6, 6이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0, 0, 1, 2, 3, 3, 3, 3, 3, 3, 4, 5, 6, 6, 6, 6, 6, 6 이렇게 하죠. 0, 0, 1, 2, 3, 3, 3, 3, 3, 3, 4, 5, 6, 6, 6, 6, 6, 6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게 특징이 뭐냐면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3이 이렇게 6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6이 이렇게 6개 들어가 있어요. 문제 내기 좋죠. 같은 거 지금 이렇게 6개씩이나 들어있으니까 조건을 줘놓고 얘네들이 같다, 전자가 들이는 피오 배달수가 같다라고 줘놓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같은 게 지금 4개짜리 이런 식으로 있죠. 이런 애들을 가지고 문제 내는 걸 좋아합니다. 문제 출제자들은.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자, 전자쌍이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또 혹시 부활할지도 모르니까 이거 수학할 때까지 6평 때까지 모르잖아요. 고3들은 맞죠? 물론 내신하는 친구들은 이거 잠깐 잊어주셔도 됩니다. 일단 수특에는 없어요. 수특에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일단은 전자쌍이 들어있는 오비탈 수도 알아야 되죠. 전자쌍이란 건 뭐죠? 이렇게 쌍으로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럼 쌍으로 들어있다는 말은 뭐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걸 보고 아셔야 돼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즉 얘를 말하는 거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전체에서 뭘 빼는 거예요? 전자쌍이 들어있으니까 홀 전자수를 빼면 되는 거예요. 홀 전자수. 자, 이해되시나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에서 홀 전자수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이거를 따라가서 이 원리를 한번 봅시다. 다시 보도록 할게요. 다시 적어보도록 할게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한번 해보면 다시 그려보면요. 자, 일단 한 개, 세 개, 여기 한 개, 여기 세 개 하겠네요. 여기 세 개하고 여기 한 개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있으니까 여기 들어갈 때는 하나, 1 들어가겠네요. 1 여기 한 개 들어가면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한 개 들어가면서 2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맞죠? 이게 한 개 들어가면 3, 4, 5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럼 여기 한 개 들어가면 여기 5일 거고 여기 한 개 들어가면 6이겠네요. 맞죠? 6, 5 여기 한 개 들어가면 6, 6이고요. 맞죠? 여기 한 개 들어가면 7, 8, 9 될 거고요. 여기는 한 개 들어가면 9이고요. 한 개 더 들어가면 10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다시 원리 보면 전자들이 오비탈 수에서 홀드나수를 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홀드나수 다시 보면요. 1, 0, 1, 2, 3, 2, 1 빵이라 했었죠. 맞죠? 1, 0, 1, 2, 3, 1, 0 1, 0, 1, 2, 3, 1, 0이라 했었죠. 앞에서. 그럼 여기서 이걸 빼요. 보시면 여기서 2에서 1 빼면 1이고요. 2에서 0 빼면 2고요. 3에서 1 빼면 2고요. 4에서 2 빼면 2고요. 자, 여기 보시면 매칭 되는 거 보이시죠? 이 원리로 만들어진다. 뭔가 만들어진다. 얘도 외우실 때 어떻게 하냐? 1, 2, 2, 3, 4, 5, 5, 6, 6, 6, 6, 7, 8, 9, 90 이렇게 됩니다. 1, 2, 3, 4, 5, 5, 6, 6, 6, 7, 6, 7, 8, 9 오랜만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다시 1, 2, 3, 4, 5, 5, 6, 6, 6, 6, 7, 8, 9, 90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수능까지 보시는 분들은 이거 외우시면 되고요. 사실 내신까지는 이 두 개만 보셔도 돼요. 내신에는 지금 수특이는 선지로 요거 물어보고 있고 이거 선지로 요것도 물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로 얘기 없었나? 이건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제가 모든 것들은 일단 개념 끝났습니다. 일단 가르쳐드릴 개념은 그 외에도 지금 신유형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거 지금 원래 제가 가르쳐줬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조합들. 요 조합 말고 이것저것 섞어서 조합을 많이 내고 있어요. 즉 이거 보면 전자 들어있는 오비탈수, 전자 들어있는 p 오비탈수, 분의 홀 전자수, 전자 들어있는 오비탈수, 분의 s 전자수 5만 거 다 섞어내고 있어요.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싸움 원리랑 훈투 규칙 위배한 그림 딱 주면서 다음은 원래 앞에 다음은 바닥 상태 전자 x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바닥 상태란 말이 없기 시작해요. 되게 겁이 나기 시작하죠. 그렇단 말은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외우면 끝나는 것들을 외우면 탁탁탁 해서 탁탁 하면 다 나와요. 그냥 오마이갓 네파카 하면 끝나요. 그냥 진짜예요. 오마이갓 네파카 끝나는데 여러분들 진짜 이거를 정리하실 게 많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한 개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한 개만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갑자기 나가지고 자 여러분들 자 오비탈 방금 보면 전자수 S 오비탈과 전자수와 P 오비탈 전자수가 지금 두 개 있었죠. 거기 있었는데 요거 갑자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게 안 나왔지 싶은데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네요. 일단 모의고사에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 들어있는 오비탈 수 있고 전자 들어있는 P 오비탈 수 있는데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도 있잖아요. S 오비탈 수. 그럼 여기서 S 오비탈 수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거 빼면 되는 거죠. 그냥 빼면 S 오비탈 수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보면 S 오비탈 수는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 그냥 한 개, 여기 1, 2는 한 개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죠? 두 개, 요까지 두 개, 여기서부터 세 개, 여기서부터 네 개. 그러니까 즉 뭐냐 이거 주기라는 사용을 했어요. 주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여기랑 같은 걸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뭐냐? 지금 중요한 게 전자 들어있는 S 오비탈 수가 중요해요. 이게 주기라 했어요. 주기.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여기 주기라 했어요. 주기.
그래서 요게 비율이 뭐다? 1인 걸 또 찾아야 돼요. 얘랑 얘랑 1인 거. 또 문제에서 또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잘 보시면 일단 2주기에서 이 자리 찾으면 요거죠. 자,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파란색 보일라나? 요거죠, 요거. 2죠. 2주기에서 2주. 3주기에서 3, 3 이렇게 있죠. 끝났죠. 그래서 4주기에는 6이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얘 같은 경우에는 2주기 14족 탄소죠. 탄소. 그리고 여기서는 3주기 1족 나트륨.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그네슘이죠. 자, 순서 좀 바꿀게요. 자, 탄소를 맨 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 자, 맨 뒤로 보내서 이렇게. 자, 어떻게 외우냐? 나트륨, 마그네슘, 탄소. 근데 그냥 발음나는 대로 C라 할게요. 어떻게 외우냐? 남학신. 남학신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너무 벌써부터 뭐 2살 차이 나는데 적어도 이제 20살인데 세대 차이 날 수도 있는데 남학신 아시죠? 남학신. 고무신 같은 거 있잖아요. 비올 때 씹는 거. 남학신입니다. 남학신입니다. 이거 뭐였었죠? 아까 전에 오 마이 갓. 그거는 전자수가 1일 때 오 마이 갓. 전자수가 2분의 3일 때 네파까지. 오비탈 수가 1일 때 남학신까지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어요. 진짜 끝나는데 진짜 리얼로 끝나는데 자,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형들도 어려워지고 있고 갑자기 2단원이 너무 강화되고 있어요. 3단원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2단원이 너무 지금 강화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단단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내신 열심히 준비하셔서 기말도 1등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로 넘어가고요. 문제풀이 강의도 굉장히 길 거예요. 개념이랑 제가 잘라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 또 잘라서 했었는데 뭘 이후에 사실 안 자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제 보고 진짜 놀래서 잘라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파이팅해서 준비하시고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마지막으로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